여러분, 혼자 떠나는 것이 망설여집니까? 저는 혼자 떠나왔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한국어만 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기회가 되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중에서 혼자 또는 두세 명이 떠나고 싶지만 자유여행을 하고 싶지만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하여 저의 실패담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실패해서 경험한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도우고 싶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현재 터키, 지금은 투르키예라고 하는 터키에 와서 이스탄불에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으로 나누어지며 유럽 지역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신시가지의 탁심 광장 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있으며 탁심 광장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아래로 내려오면은 갈라타 다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갈라타 다리 위고 갈라타 다리 위에서는 낚시를 하는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낚시꾼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터키 경제를 가늠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자가 많으면 다리 위에 낚시꾼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시가지에서 구시가지 쪽으로 이 다리 위를 갈라타 다리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갈라타 다리는 위에는 인도와 차도가 있고 아래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는 해산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들을 파는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여기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싶고 만약에 식사를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시가지로 가는데 눈앞에 모스크가 하나 보입니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이 모스크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스크가 그야말로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오스만 터키의 강성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지금 보이는 것이 갈라타 다리 아래의 식당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4배 빠른 속도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고 싶으면 속도를 조절해서 보시면은 천천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영상이 길어서 4배속으로 현재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구시가지 쪽 유람선 타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관광을 하고자 합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은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폭이 좁은 바다인데 최고로 좁은 곳은 600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스포러스 해협의 총 길이는 30km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스포러스 해협의 양 안에는 유명한 건축물들이 여러 있으며 예를 들면 돌마바체 궁전이라든지 조금 떨어져 있지만 갈라타 타워도 볼 수가 있고 배가 흑해 쪽으로 가면서 오른쪽 방향에 있는 아시아 쪽에 있는 집들은 정말 숲속에 있는 그림 같은 그런 집들이 절비했습니다. 유람선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같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배가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흑해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고 있으며 시원한 바닷바람에 저를 비롯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이 바다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배를 탈 때 보통 티켓을 판매하는 곳에서 구매하여 배를 타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가 처음으로 와서 배를 타다 보니까 그 시스템 자체를 잘 몰라서 배가 있는 곳에 갔더니 통제원이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더니 돈을 내라고 했고 주머니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돈을 내었는데 그것이 60리라였습니다. 그걸 보더니 그 돈을 다 달라고 해서 돈을 주고 배를 탔는데 뭔가 당했다는 좀 찜찜한 느낌입니다. 60리라면 대략 4,800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1리라에 80원 정도로 계산해서 하면 비슷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자그마한 요트들이 많이 보이고 그 요트에서 선상 파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의 대림건설과 SK가 합작해서 만든 현수교로 총 길이가 3,563m인데 세계 최장의 현수교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대림건설과 SK가 지었다니 너무도 뿌듯한 느낌입니다. 다리 이름은 차나칼레 대교라고 하는데 지금 대교 아래를 지나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다리발이 없습니다. 굉장히 긴 다리로서 건설이 아주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다리를 만드는 데는 포스코가 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포스코에서 자재를
공급을 하면서 시공사와 같이 협조해서 만든 다리인데 세계 최장교를 한국이 만들었다는 것은 참 뿌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아시아 쪽 해안으로 나지막한 산 속에 예쁜 집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배를 내려서 식당에 갔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갈라타 다리 아래의 식당에서 한국의 관광객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먹는다는 고등어 케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아래에 있는 갈라타 다리 아래에서 고등어 케밥을 시켜서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먹은 케밥과 모양도 좀 다르고 가격도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지불한 것은 케밥이 150리라였습니다. 그런데 케밥이 느끼해서 토마토를 조금만 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계산서를 봤을 때 그것은 30리라였는데 토마토 5조각에 30리라면 2,400원 정도로 너무 비싸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케밥도 비싸고 토마토도 비싸고 그랬는데 그 시켰을 때 제 생각에는 토마토는 뭐 값이 얼마 되겠느냐는 가벼운 생각으로 가격도 묻지 않고 그냥 시켰습니다. 또한 그렇게 먹다 보니까 목이 마르고 해서 생맥주 한 잔을 시켰는데 생맥주는 제가 볼 때는 한 300cc 에서 400cc 사이인데 아마 400cc까지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가격표를 보지 못하고 그냥 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이 커다란 실수였다는 것을 나중에 계산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분명히 메뉴에는 그 맥주 가격이 있을 텐데 제가 그걸 못 보고 시켰고 그다음 계산서가 나온 걸 보니까 110리라였습니다. 맥주값이 110리라였는데 우리 돈으로 8,800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바가지를 많이 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290리라였는데 또 10리라를 팁으로 달라고 해서 결국은 300리라를 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곳이라는 걸 느꼈고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신다면 모든 것을 시킬 때마다 가격을 먼저 확인하시고 또 종업원의 말만 듣지 말고 메뉴판을 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와서 얼떨떨해서 그냥 못 모르고 당한 그런 것이었는데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